네, 시장 진단과 함께 그에 따른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이창훈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 교수이자 전 공무원 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연일 좀 강세를 보여줬다가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사실 작은 악재에도 변동을 보이면서 출렁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불확실성에도 좀 굳건한 모습입니다. 추세적인 상승장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좀 많이 올라서 좀 투자 심리 자체가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국면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큰 흐름에서 보면 추세적으로 일본이 경험했던 것처럼 대전환의 초기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세적인 상승장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3,200선까지 사실 굉장히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 3,305선 전고점을 넘을 수 있을지 하반기에 넘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시장이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올라온 거는 펀더멘탈한 요인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가에 대한 재평가, 리레이팅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PBR이 이제 한국 시장이 1배를 조금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재평가 과정은 거의 단기적으로 마무리돼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너무 매수적으로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후에 이제 그렇게는 보면 하반기라고 하면은 관세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네. 또 하반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의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작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돼서 시장이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신용융자 금액도 한 달 사이에 지금 2조가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비투 규모가 3년 만에 2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증시가 조정을 받았을 때 비투에 따른 반대 매매가 시장 하방을 압력할 수 있을지 그런 우려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번에 올라오는 시장을 보면 각도로 보면 무지하게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올라오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그 아이러니하게 재미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관세 충격이 왔을 때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 이후에는 급등이 있었던 거고, 반면에 지금처럼 각도가 높게 각도를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주가가 올라가면 또 조정 과정에서도 그만큼 빠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자사주소가 의무화와 같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지주사라든지 증권주, 금융주가 좀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글로벌 자금이 한증시 매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들어올 거라고 봐요.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아닐 거라고 봐요. 타이밍이요. 네. 네, 지금 이제 올라왔던 게 지금 앵커님도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는 이제 주로 금융지주회사, 증권주 이런 것들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는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주 ETF로 보면 업종 지수 자체가 2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금 증권주 PBR이 1배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증권업이라고 하는 거는 변동성이 큰 업이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좋을 때는 되게 좋고 또 안 좋을 때는 확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변동성이 큰 업종이기 때문에 금융업종 내에서 PBR 1배 이상 올라가는 건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거의 2배 이상 올랐는데 지금 이제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해서 네. 주주 충실 의무가 반영된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이제 주주가 2개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소위 얘기하게 하는 오너와 일반 주주. 근데 그 오너에 의한 전횡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 충실 의무를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막아 나가면서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동의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추가로 이야기 나오는 부분, 예를 들면 기존에 들고 있던 자사주를 강제 소각한다든가 또는 집중투표제를 시행을 해서 소액 주주들을 대표하는 이사회에 넣자 이런 네.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반대 의견도 많이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게 쉽게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보면 금융지주회사 주식인데 금융지주회사의 대표 회사인 KB금융지주를 보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77%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우리나라의 대표 금융지주회사의 주인은 다 외국인이다. 그래서 KB금융지주가 과연 한국 회사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주주 환원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면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게 과연 이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가 또는 정의로운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은행이나 이런 회사들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현재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외환위기 이전에 많았던 은행들이 통폐합해서 독과점의 구조를 바뀌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외환위기 그 이후의 과정에서 은행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는 공적 자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과실을 외국인들한테 다 돌려주는 게 사회적인 정의에 부합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반론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를 보면 결국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의 탐욕과 그다음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맞물려서 네.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이런 가버넌스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한번 제도화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다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저는 분명히 또 한쪽에선 나올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뭐 여기서 따라가면서 사는 것보다는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일단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한 타임 보면서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워낙에 가파르게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숨고르기가 있을 것이다. 차익 실현을 하시고 관망하면서 정책 변화까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동성이죠. 글로벌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면 어떤 섹터에 좀 집중될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아무래도 뭐 굵직굵직한 시총 상위주들에게 집중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한국을 사는 거니까요. 그럼 그쵸. 당연히 네.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들을 살 거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익 전망이나 성장성이 더 좋은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재밌게 생각하는 부분은 네. 다음 국면에서는 오히려 그동안에 요번에 올라올 때 보면은 이제 금융지주 회사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 위주로 해서 쭉 올라왔는데 다음 국면에서는 물론 외국인 자금은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겠지만 네. 풍부해진 유동성 또는 호전된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온 코스닥 중심의 중소형주에도 충분한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은 덜 올랐다. 중소형주단도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는 환율 동향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안 하락했던 환율이 지금 다시금 1,38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환율 동향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당분간은 제가 보기엔 박스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물론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제조업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뭐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조적으로는 뭐 달러 강세보다는 달러의 완만한 약세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인데요. 현재 한국하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2%가 차이가 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보고 투자하라고 하면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면 4.5%를 주고 한국의 국채에 투자하면 2.5%를 준다. 그럼 뭘 사시겠어요?
대부분 아마 미국 미국 국채를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봐야겠죠. 많다. 네. 그래서 기준금리의 격차 때문에 원화가 급격히 강세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고 나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너무 많이 높다. 그래서 아마 물가가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지 않으면 9월 그때부터는 아마 기준금리를 미국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는 시점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원화가 다시 강세로 갈 수 있다.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화 강세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 미증시를 보면 빅테크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간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70달러 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중국의 H20 GPU 판매를 재개하겠다는 소식이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가를 좀 끌어올려줬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인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겠죠.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더 언제까지 나스닥이 조정받을 때까지, 미국 시장이 조정받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제 그 동안에 저희들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이 가장 불안해 보이는 거는 비싸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요. 전통적인 PER이나 이런 걸로 감안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계속 주도할 수 있는 건 뭐냐?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술의 혁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받기 전까지는 현재 주도주인 기술주가 더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받기 전에는 나스닥 지수가 조정이 받기 전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빅테크 기술주의 주가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교수님께서 예상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국장도 당연히 봐야겠지요. 엔비디아발 수혜를 받으면서 SK하이닉스가 30만 원 종가를 형성하면서 마감을 하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HBM 관련된 밸류체인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SK하이닉스는 지금의 주도주라고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는 엔비디아만한 그런 그 수익률을 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한국 시장 내에서 보면은 엔비디아 못지않은 기술주의 주도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보면은 마이크론하고 비교하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좀 상대적인 거잖아요. 한국 주식의 주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면 아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은 계속 할 텐데. 삼성전자가 조금 살아나면은 바뀌지 않을까.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헤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이 시작된다. 그러고 나면 아마 시장의 손바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때는 아마 하이닉스가 좀 눌리고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5천 원 선까지 지금 바짝 열심히 따라붙고 있는데 HBM과 관련해서 엔비디아 공급 소식이 나와야지만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반도체 상승도 최근에 눈에 띄지만 주도주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제일 관심이 저는 주도주는 좀 어쨌든 지금의 금융주는 좀 쉬어갈 타임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추격 매매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관세 협상에 의해서 눌려 있는 주식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8월 초가 되면은 어쨌든 관세가 어떤 식으로든지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결과는 파국적이진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시장이 흔들 때마다 관세 부분에서 물러섰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높은 관세를 그대로 매길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관세 때문에 눌려있던 업종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던 금융과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좀 무리한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세 타격을 받았던 피해 섹터를 오히려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크립토 위크라고 정하고 오늘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면 관련주들이 또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이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떤 부분이요?
비트코인 이렇게 네. 시세를 내주고 있고 지니어스 네. 법안이 지금 뭐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트럼프 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뭐 추진하겠다 강력하게 네, 네. 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된다면 관련주들이 또 한 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네. 제 생각에는 뭐 법안이 통과되면은 이제 코인 쪽, 근데 큰 흐름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떠나서 비트코인 자체가 중요한 대체 투자 자산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아이러니하게 이 선거를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늘 돈을 풉니다. 풀고 싶어요, 정치인들이. 네. 그 풀린 돈들이 다 실물 경제나 아니면 뭐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흘러 들어가느냐? 아니거든요. 많은 돈들은 이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도 자기의 자산을 축적하고 자기 자산을 늘리는 그런 하나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미 자리 잡았다. 그래서 금이 그렇듯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등락은 있겠지만 꾸준히 금과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주식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코인 시장이 좋으면 개인들이 돈을 좀 빼서 코인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약간 그 상호 배치되는 부분이 좀 네. 있지 않냐 이렇게 했지만 현재는 제가 보기엔 이제 위험 자산으로서 거의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비슷한 궤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와는 다르게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결을 좀 같이 하고 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 좀 한참을 쉬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불과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올 연초 이후에 돌아보면 늘 굉장히 공포스러울 때가 투자하기 굉장히 좋았던 시기고, 지금처럼 뭐 완전히 이거 따라가서 안 사면은 돈을 못 벌 것 같은 이런 탐욕의 시기는 조금 한참 쉬는 게 좋고,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경험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올라간 종목을 저 같으면 따라가기보다는 수익이 났으면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하고 변화되는 부분을 한타임 지켜보겠다. 적어도 8월 초까지.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은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해도 시장이 꿈쩍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네. 시장은 반대로 움직일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한 8월 초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8월 초까지는 한 템포 쉬어가자, 이런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창훈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 교수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